패스트 1회 4월 16일 아침, 베르나르 리웨는 자신의 진찰실에 나서다가 층계참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에 발부리를 부딪혔다. 당시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거리에 나오자 그곳이 쥐가 나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의 미셸 영감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이 건물 안에는 절대 쥐가 없습니다. 2층 층계참에 쥐가 있었고 아마도 죽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 밖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같은 날 저녁, 리웨는 건물 복도에 서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고 열쇠를 찾다가 복도의 캄캄한 구석에서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불쑥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쥐는 빙글빙글 맴돌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리웨는 자기 방으로 올라간 뒤에도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다. 이튿날 수의 미셸 영감은 리웨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 어떤 못된 말썽쟁이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갖다 놨더라고요. 쥐들이 피투성인 걸로 봐서 분명 큰 덫으로 잡은 게 분명해요. 수위는 쥐들의 발을 붙잡은 채 문 앞에서 범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다. 불안해진 리웨는 그의 환자들 중 가장 가난한 환자들이 사는 시의 변두리 구역부터 회진을 시작했다. 거리에서 채소 찌꺼기와 더러운 걸레 조각들 위에 내던져진 쥐를 12마리나 발견했다. 그 후 리웨는 온 동네 사람들이 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리웨는 아내와 함께 기차역으로 갔다. 1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리웨의 아내가 요양차 어느 산중에 있는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리웨는 아내를 침대차의 좌석에 데려다주고 플랫폼으로 내려오다가 예심 판사 오통과 마주쳤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던 아내와 딸을 기다리는 중이라 했다. 영무원이 죽은 쥐들로 가득 찬 상자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지나갔다. 그날 오후 리웨가 진찰을 시작할 무렵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신문기자로 이름은 레몽 랑베르라고 했다. 파리에 있는 큰 신문에 기사를 싣기 위해 아랍인들의 생활 환경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건 상태가 좋지 못하죠.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진실대로 기사를 쓰실 수 있으신가요, 랑베르 씨? 물론입니다. 제 말씀은 과연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저하게는 못합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려야겠군요. 하지만 그런 고발이 근거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말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지쳤으면서도 여전히 동포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으며 제 딴에는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한 결심의 인간의 발언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제가 가진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수없이 많은 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취재한다면 희귀한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흥미로운데요. 리웨는 왕진을 가려고 나서다 계단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스페인 무용가들의 집에서 가끔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장타루는 계단 위에 자기 발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쥐 한 마리의 마지막 경련을 지켜보고 있었다.